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증권 시장선에 대해서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많은 분들이 위험이 크면 당연히 수익도 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위험이 2배 커지면 기대 수익률도 정확히 2배가 되어야만 이게 공정한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시장에 널려있는 이 수많은 주식들, 얘네들의 위험이랑 기대 수익률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이걸 한눈에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준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설 여정의 목적지가 바로 그 기준선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제 제자 2명을 좀 소개해 볼게요. 여기 야심찬 투자자 지훈이랑 아주 신중한 투자자 슬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학생 앞에 2가지 투자 자산이 딱 놓여 있어요. 지훈이는 딱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20%나 되는 이 고위험 자산 A에 확 끌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슬기는 좀 더 안전해 보이는 16% 수익률의 자산 B를 선호하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된 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고위험, 저위험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서는 자산 A랑 B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재무관리에서는요,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이 얼마나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지표를 쓴답니다. 바로 베타라는 겁니다. 이 베타는요, 우리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위험, 이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걸 측정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베타가 1이다? 그럼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니까, 그쵸?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베타라는 아주 훌륭한 자를 가지고 모든 자산의 위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잴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베타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죠. 자, 이 공식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돈의 25%를 자산 A에 놓고 나머지 75%를 국채 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기대 수익률은요, 그냥 이렇게 각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하면 바로 계산이 딱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즉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각 자산의 베타에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위험 자산은 시장 움직임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항상 0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산 A에 대한 투자 비중을 0에서부터 쭉 늘려갈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과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투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대 수익률하고 베타가 함께 정비례해서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험 한 단위를 감수할 때마다 과연 몇 %의 추가 수익을 보상으로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걸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볼 거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지훈이가 선택했던 자산 A를 한번 볼까요? 무위험 수익률인 8%를 초과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베타값 1.6으로 나누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딱 7.5%가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해요. 자산 A는 위험 한 단위, 즉 베타 1당 7.5%의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비율인 셈이죠. 이번엔 슬기가 골랐던 자산 B를 계산해 볼까요? 자,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6.67%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산 A는 위험 단위당 7.5%의 보상을 주는데 자산 B는 고작 6.67%밖에 안 준다고요? 자, 여러분이 아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보상을 더 많이 주는 자산 A를 사고 보상이 짠 자산 B는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산 A를 사려고 하니까 A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B를 파니까 B의 가격은 내리고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모든 자산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요. 모든 자산이 하나의 직선 위에 완벽하게 쫙 정렬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배한 직선에 우리는 증권시장선, 영어로는 SML, Security Market Line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공정한 위험 수익 관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증권시장선은요, 그냥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재무관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를 우리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우리가 줄여서 CAPM, CAPM이라고 부르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증권시장선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 의미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떤 자산의 적정 기대 수익률은 아무 위험이 없는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그 자산의 위험, 즉 베타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더한 값과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하나씩 뜯어볼까요? ERE는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RF는 기준점이 되는 무위험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 괄호 안의 부분,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을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건 시장 평균 수준의 위험, 즉 베타가 1일 때 그걸 감수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개별 자산의 베타를 곱해주면 바로 그 자산이 받아야 할 공정한 위험 보상이 계산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논리적이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Y절편이 바로 무위험 수익률 RF고요. 시장 포트폴리오, 즉 베타가 1인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인 거죠. CAPM 공식은 이 증권시장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까 실전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SML이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고요? 바로 이거죠. 지금 내가 가진 주식 혹은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과연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증권시장선이 바로 공정가격의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어떤 주식의 실제 기대 수익률이 이 선 위에 있거나 혹은 아래에 있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슬기야, 여기 시지점을 한번 볼래? SML보다 위에 있네.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자산이 가진 위험 수준에 비해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뜻이야. 즉, 현재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저평가 상태라는 거지. 이건 뭐다? 매수 기회다. 반대로 지훈아, D지점은 어떠니? SML보다 아래에 있지? 이건 위험에 비해 너무 낮은 수익률을 준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고평가된 주식이라는 신호란다. 이때는 매도를 고려해야겠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증권시장선은 여러분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대해야 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더 주면 저평가, 덜 주면 고평가. 아주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지배하는 이 위대한 선, 증권시장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주식들은 과연 이 공정한 선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아래쪽에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멘토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